7주차 트렌드 및 사례 연구 루이스 카넬 건축 2차 시입니다. 1차 시에서 봤던 킴벨 미술관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제 이게 중간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로댕이 작품인데 이렇게 가지고 돼 있는데 밖에 나가서 좀 보고 싶긴 한데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좀 가까이서 보고 이러고 싶었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랄까 여기 보면은 지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게 이렇게 막으시더라고요. 뭐 로딩을 꼭 만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는 햇볕이 들어오는 면이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가지고 아마 방향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한쪽 방향이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죠. 여기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는 운영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는 1층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 바로 저기 누구지? 아, 렌조 피아노 건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1층에서 표를 끊고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지, 이렇게 나갈 수는 없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좀 그거는 좀 동선상 이런상 좀 무리가 있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어느 일면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이게 그니까 실제로 저쪽에 루이스 그니까 전시가 완전히 오픈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저쪽은 반대 거는 표를 안 끊어도 되거든요. 저쪽은 공짜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동선을 생각하면 이쪽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동선에 원래 루이스 칸이 생각해 놓은 동선은 그건 아니었을 텐데 요거는 좀 이제 운영상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숲을 조성했는데 이 나무들이 사실 좀 그러니까 크기가 애매해요. 너무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것도 아니고 또 나무가 썩 예쁜 것도 아니라서 요거는 이제 아마 루이스카는 이런 모듈 이 반응 원통을 계속 더 지어 나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채워 가지고 여길 정원처럼 사용할 것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기념품 쪽에서 바라보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주 전시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면은 이제 루이스 칸의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을 살짝 열었을 때 보였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까워요. 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찌됐건 간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자연 조명이, 그러니까 햇빛,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연 조명을 생각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이즈로,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을 때 이런 식의 느낌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축척을 10분의 1이라든지 4분의 1, 5분의 1로 만들어 보고 실제로 실험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이 빛이나 이런 걸 볼 수는 없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빛이 떨어지는 게 이 반사된 빛이 이렇게 돌아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빛이 들어올 때가 없거든요. 여기 햇빛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니다. 여기 이 반사된 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갔을 때 딱 맞춰가지고 루이스칸 특별전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운은 저한테 없더라고요. 근데 뭐 다음번에, 근데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딱 그렇게 좋은 건물이긴 한데 와 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긴 또 한 번 더 가고 싶다. 물론 제가 안에 전시관을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 솔크는 확실히 그래요. 솔크는 여기 한 번 더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 라이브러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건 조금 부족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은 건물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서 이거는 한 번만 봐도 된다? 뭐 이 정도의 느낌. 그리고 이 나무가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 애들 나무를 좋아하니까 나무를 잘 쓰니까 나무도 참 이게 밝은 비치 같은데 참 잘 썼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건물인데 너무 멀어요. 여길 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좀 안 들더라고요. 다음은 필립스 엑시터 도서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물을 그러니까 루이스 칸의 건물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건물이 제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물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봤을 때, 그러니까 솔크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 솔크 연구소는 일종의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 신전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 필립스 엑시터 앞 도서관은 왠지 뭐랄까, 대학의 학구열을 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막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간이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글로 아는 건 한계가 있나 봐요. 이거 고등학교 도서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여기 정말 촌구석이에요. 이게 아마 제가 보스턴 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보스턴, 뉴욕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가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여기에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사립고등학교 느낌이 되게 났었거든요. 근데 정말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촌동네라기보다는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거 하나 보러 간 게 좀 이거 너무 과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너무 늦게 도착해 가지고 여기 엑스테이 숙소인데 너무 늦게 도착해 가지고 거의 한 5시, 6시? 그러니까 딱 문 닫기 전에 도착했거든요. 또 그날 마침 비가 와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이제 일정상 오늘 못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갔어요. 짐을 풀고마자 바로 갔거든요. 근데 운 좋게 보기는 했죠. 정말 운이 좋았어요. 사실 필립 엑시터 도서관은 겉보기에는 뭐 이게 대단한 건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빨간색 벽돌이죠. 이제 루이스 칸에 또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건축가로 보자면은 뭐 김수근 씨는 저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은 이 느낌은 왠지 저기 해화동에 있는 김수근 씨 벽돌 건물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거 뭐 물론 김수근 씨 작품도 좋긴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왜 고등학생들이 쓰는 도서관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애들 열심히 공부도 하지 않던데. 근데 그러니까 이 건물을 모른다면은 여러분은 그냥 휙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 하는 건물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이 건물의 진정한 가치는 내부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건물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중 외피는 아닌데 이중 외피죠. 그러니까 여기 벽이 하나 더 있고 뒤쪽에 벽은 아닌데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중간에 창가에 다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좌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좌석들을 갖다가 영역을 갖다가 도서관 부분이라고 좀 분리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대학 도서관이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애들이 책을 빌려서 보는구나 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좌석은 고등학교 보통 애들 입시 공부할 때 도서관 같은 개인 좌석 같은 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참 정말 그 시간대 제가 만일 물론 여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보스턴은 안 가봤으니까 나중에 보스턴을 갈 때 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는데 음 여기는 한 번 더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요. 그러니까 이때는 비가 와서 날씨가 좀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중간에 카톡이 많이 오네요.
똑같게 오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소리가 자꾸 들어가게 돼서. 여기 보면은, 이중 외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벽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 벽이. 그런데, 현대 이중 외피는 사실은 환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벽을 두 개를 세우면은 이 안에 공기층이 형성이 돼서 외부의 그런 대기의 영향을 여기 안에 중심 공간이 덜 받게 되는 개념으로 이중 외피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필립스 엑시터 도도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런 설비적이고 환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이중 외피가 요 벽의 영역을 두 개로 나눠서 요 사이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는 어떤 영역적인 그런 음악? 그런 영역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는 이 건물의 가치를 잘 몰라요. 지나가다 보면 잘 몰라요. 그런 것들도 좀 특이하고,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이 건물 주변이 그 고등학교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건물인데 이런 건물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하죠. 거기 학생들은 이 건물의 대단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일상적인 건물, 그러니까 자기들의 너무 편한 공간,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쓰더라고요. 지금 1층 부분에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여기 바로 이중 예피가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대로 벽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대로 벽들이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치를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벽돌을 쌓은 것도 되게 재밌고, 이게 실제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요거는 모양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치장 줄눈도 다 있죠. 그리고 특이한 건 바닥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벽돌로 한 것도 굉장히 인상 깊고, 이런 식으로 쭉 통로처럼 느낌해서 하는 느낌은 사실 솔코에서도 요 비슷한 개념이 나타나요. 이게 솔코보다 좀 뒤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외부와 내부를 갖다가 연관시키는 중간적인 영역에 대한 느낌이 위에도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1층 부분은 여기 보면은 클럽 활동실, 그러니까 얘들이 마음대로 좀 떠들어도 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의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딱 갔는데 이게 고등학생의 학교긴 한데 이게 사실은 얘네들의 그 네임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리처드 연구소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지만은 제가 또 네임택이 없기 때문에 누가 문 열고 들어갈 때 그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쓱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는 답사 프로그램도 없고 여기 답사 프로그램의 홍보를 못 찾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고등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따라서 쓱 들어갔어요. 일단은 다시 말하지만 들어갈 땐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여기 있는 사람처럼 카메라도 당당하게 허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죠. 예, 하지만 여기는 총찬 경비원은 없었어요. 음, 저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물 보러 갔을 때는 정말 대지를 막 여기 훑어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신고받아가지고 총을 찬 경비원이 와서 내쫓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험악하게 내쫓은 건 아닌데 여기 왜 왔냐? 넌 답사 프로그램에 날짜 안 맞춰서 왔다. 그럼 여기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같이 나가자 해서 밖으로 같이 나갔어요. 음, 여기 제가 그때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못 탔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이 밖에 잡힌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코너 모서리 이렇게 양쪽의 면이 만나서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지금 적어도 50년 된 건물인데 정말 벽돌도 정말 얼마나 잘 그러니까 시공해서 붙였기를, 아까 아직도 백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줄눈 사이에 그 흰 물 같은 게 흐르거든요. 오래 가면은. 그런데 50년 된 건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니까, 이걸 만들었을 때 루이스 칸이 얼마만큼 신경을 많이 썼는지,
정말 이거는 적당한 높이로만 쌓고 더 이상 쌓지 않고 완전히 굳히고 위로 올리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늦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다 그걸 맞춰서 그 공사를 시작했겠지만은 날씨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날씨가 변덕스러우면은 또 벽돌 쌓으면 안 돼요. 그건 또 외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되게 존경할 만해요. 이것도 이렇게 거덜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했네요. 예,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간 학생을 뒤따라서요. 노출 콘크리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 오진 않았을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 왔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현장에서 쳤을 거예요. 이 정도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공장에서 만들어 옮겨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암만 해도 그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캠벨 미술관에서 그 벽면을 사용했던 그 돌인 것 같더라고요. 그 돌인 것 같고,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마감을 했죠. 바깥쪽, 안쪽은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요 두 재료 배합을 루이스 칸이 되게 좋아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거 암만 해도 제가 봐도 이거는 근데 이거 거의 흠이 없던데. 돌을 갖다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었으니까 아마 여기 이렇게 한 번씩 끄는 게 있겠죠? 테라코타로서는 그 정도 하기 힘드니까요. 이제 거기 그 계단 밑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루이스 칸의 이 필립스 엑스터 도서관을 갖다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 모형을 갖다 놓은 줄 알았더니 학생들이 아마 과제로 이걸 갖다가 한번 리노베이션 하는 걸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어, 근데 너무 중고등학생 나이 학생들이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서 얘네들은 무슨 복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교정시계는 좀 어울리진 않았어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몇몇 시간 타임에 방문자 투어 프로그램이 있대요. 여기 들어와서 그 도서관 사서한테 이야기 들었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쭈빗쭈빗하니까, 학생들은 얘네들은 관심도 없어요. 원래 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죽든 말든. 그러니까 사서는 이상한 동양인이 또 비옷 들고 카메라를 들고 오니까 여기 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뜨끔했죠. 정말 이 필립 엑스터 도서관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왔거든요. 그때 퀘벡에서 왔을 거예요. 퀘벡에서 운전해가지고 캐나다에서 국경 넘어가지고 꽤 오랜 시간을 살렸는데, 만약 이걸 보려고 이 소도시에 머물렀는데 이걸 못 보게 되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양예대학교에 있는 그런 휴게실이에요. 근데 이 휴게실이 얼마만큼 유명한 건물이고인지는 얘네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건축가들한테 굉장히 로망의 장소, 그러니까 로망의 작품이라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또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무 일상으로 이 좋은 공간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필요한데, 이런 공간들을 일상으로 느끼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저같이 답사를 가서 보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느끼면은 그 디테일 하나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몸에 알게 모르게 배어 들어오는데, 저같이 답사를 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거 사진을 찍어서 보존하는 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별로 들여다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억 속에서 지워져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답사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 마감은 정말 고등학생들이 막 쓸 수 있게 되게 평범한, 이거는 카페 타일이죠? 예, 되게 제 느낌은 이거 PC 타일 같은 느낌도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오디오 룸도 있어 가지고 여기서 비디오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꺼내 가지고. 근데 여기는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 어떻게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냥 비디오 꺼내 가지고 봐도 되는데 훔쳐가도 될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얘네들도, 이 당시에는 넷플릭스가 없었을 텐데, 이게 2017년도 갔으니까 그때부터 넷플릭스가 생겼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간에 너무 편하게 그게 펼쳐 놓고 이쪽에서 뭐 영화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아르테미데 등인데, 여기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영역에 아르테미데 등은 좀 있는 건 좀 뭐 했는데, 딱 갔는데 여기 사진 없는데 되게 그 좀 퉁퉁한 아시아계 학생이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잡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비켜줘야지 여기 사진을 찍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비켜나갈 때가 좀 기다렸어요. 어, 요거는 위에 답사를 다 끝내고 아래로 내려와서 찍은 거예요. 위에 답사를 찍을 때는 정말 정신 하나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찍었거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진짜 딱 들어갔을 때 이 계단감, 정말, 여기 보니까 끄는 자국이 있네요. 그렇죠. 이러면은 이거는 테라코타가 아니라 돌이 맞을 거예요. 그 재료가 돌이 맞을 거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한국에서는 건축가들은 건물의 뼈대라든지 공간을 만들고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다른 전문가가 하는 타입인데, 이런 식의 이렇게 벽장을 짜고 이런 것들은 원래 루이스 칸이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인테리어를 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빌트인 퍼니처가 대부분 이걸 설계한 건축가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건축이랑 인테리어가 좀 분리돼 있어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이 사실은 빌트인 퍼니처까지 관여를 안 하죠. 근데 빌트인 퍼니처도 굉장히 중요한 건축의 한 요소예요. 근데 건축가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건축의 전제를 할 때 좀 그걸 미스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기둥과 요 사이를 띄워 놨어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요런 것에 난간을 갖다가 중간에 이렇게 비워 놓는 거는 솔코에서도 보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저는 그 당시 이제 보통은 팽창을 해요. 온도에 따라서 콘크리트도. 그래서 콘크리트가 부서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줄 끊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필립스 엑시터 도서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마 요것도 그 루이스 칸이 생각한 자기만의 어떤 디자인한 방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희 갔을 때는 여기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놀았어요. 세상 좋죠. 비 오는데 이렇게 받고 창밖을 보면 참 기분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여기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제 일단 사서가 저를 봤어요. 저를 봐가지고 오더라고요. 저 영어 잘 못해요. 그 영어 잘 못하죠. 근데 이제 답살다면서 하나 느낀 거는, 영어를 잘 못하면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상대방한테 슬로우리 슬로우리 하면서 말 더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들으면은 단어 몇 개 캐치하면 알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투어가 있는데 너희 너무 늦게 왔다. 그리고 오늘 투어는 끝났다. 그래서 못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빌어야죠. 내가 메이저, 그러니까 내 전공 건축인데 내가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그 먼 사우스 오브 코리아에서 노스 오브 코리아는 안 돼요. 사우스 오브 코리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내가 곧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제가 길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아마 간편간편하게 tomorrow I'll be go live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이야기하면서, 근데 나한테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볼 시간을 주면 안 되겠냐 해서, 사서도 이제 퇴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10분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건물을 볼 10분을. 근데요, 제가 답사 진짜 빨리 하거든요. 다른 것도 다 빨리 하지만은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10분이라는 것은 그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버티면은 20분까지 갈 수 있다는 걸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이러면 잘못하면 미국에서 총 맞는데, 근데 정말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가보겠는데 그때는 또 그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봐야겠다는 생각에 좀 무리를 했죠. 일단 요거에 대한 평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많이 봤어서 어떤 구조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구조인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일단 그걸 기준으로 했죠.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마감이 대단하네요. 노출 콘크리트 한번 싸고 이렇게 돌을 싸고 이렇게 잘라놓은 것들. 킴벨에서 말씀드렸지만 왠지 고대 로마의 건축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 반대쪽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올라가서 반대쪽이고 이렇게 밑에는 이제 일종의 그니까 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그 앞에서 보고 바로 돌려주는. 그래서 요 반대편에 그 사서 자리가 있는데 사서 사진은 조금 이따 찍었어요. 왜냐면 눈치가 보여서 거기다 바로 대고 카메라 찍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그 이 홀의 중앙이에요. 사실은 이제 위를 보시면은 이제 위쪽 사진인데 정말 멋있어. 그러니까 이 중앙 공간은 위까지 완전히 뚫려져 있어요. 완전히 뚫려져 있어 가지고 여기를 딱 올라갔을 때 그 느끼는 해방감? 그러니까 뭐 전에 시간에 예일 그 미술관도 예일대학교 그 아트 갤러리도 보여드렸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솔크보다 여기에 공간감이 더 기대했고 사실은 더 기대한 만큼 여기가 좋았어요. 근데 다만 햇볕이 떴을 때 여기가 어떻을지, 햇빛이 더 강해졌을 때 어떨지에 대해서는 궁금하긴 해요. 솔크를 갔을 때는 햇빛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비 오는 데의 느낌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나중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가 이제 우리 올라가서 제가 올라가서 막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사서 이분인데 눈치 딱 보고 사진 찍은 거예요. 혼나도 당연하죠. 제가 못돼 쳐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때도 지금 너무 정신없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이거 자체 전체적인 이런 디자인도 그 생전에 루이스 칸이 다 기획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여기 조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왜냐면 이것도 선빼하거든요. 그 안도 다다오가 정말로 이런 전기 설비나 이런 데에서 철저하게 처음 계획부터 집어넣어요.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그거를 갖다 제대로 계획 못하면은 여기에 배선들이 다 보여요. 근데 여긴 배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 말은 처음에 이걸 계약할 때 여기 조명이 들어갈 걸 생각을 해서 루이스칸이 여기에다가 그 전선을 매립할 수 있게 안쪽에 파이프를 다 넣고 이 콘크리트를 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킴벨 미술관에 그런 나무 썼던 거하고 재질도 좀 비슷한 색깔 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게 듭니다. 이거는 바로 호물 중앙에서 위를 바라본 거예요. 여기에 고측창이 있고, 그러니까 높이에 이렇게 층창이 있고, 밖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중 외피 때문에 이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 이렇게 고측장이 있고, 여기에 고측창이 이렇게 있고, 이게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인 높이에서는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서는 이게 닿지 않는데 그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고 여기 보면 이렇게 햇볕이 들어와요.
햇볕이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반사판 효과를 해서 아래로 좀 쏘아주는데, 완벽하게 조명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반사 효과를 통해서 조명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건 조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구조적인 면에서도 이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체로서 위에 상판을 지지할 수 있는 그 대들보의 역할을 하죠. 요 위쪽은 교장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못 들어가긴 하는데, 음, 햇볕이 강했을 때 사실은 여기가 좀 어두워요. 어두워가지고 인공조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는 밝은 편인데, 만일 여기가 인공조명이 아니라 자연조명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 들어와서 어떤 공간적인 대비가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요. 근데 그날은 너무 오후 늦게도 왔고, 그 다음에 비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느낌을 완벽하게 느끼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이제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20분을 준비하고 일단은 여기저기 뛰어들면서 막 사진을 찍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게 바로 그 중간층이에요. 중간층인데 여기 보면 학생들이 있죠. 근데 얘네들은 관심도 없어요. 동양인이 후드 뒤집어 쓴 동양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이런 건축 탁도라든지 건축 전문가들이 구경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일상이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원을 뚫었는데 이 높이가 균일하지 않아서 여기는 사실은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까지 맞췄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원주율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맞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도리어 요거보다 조금 위에서 맞췄으면 더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을 건데 뭐 거기까지는 뭐 생각을 했겠죠. 근데 뭔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정말 이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원이 뚫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 층이 중정됐다라는 것들은 약간 원래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때부터 비롯된 유럽의 건축은 가운데 중정들이 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서양 전통 건축의 그런 것도 여기 분명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고 좋았어요. 여기 더 아래로 본 거예요. 아래로 본 건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테이블이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고 하면 사실은 여기 앉을 수도 있어요. 앉아가지고 이 공간을 그러니까 서서 보는 거랑 앉아서 보는 거랑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공간을 가게도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면은 땅바닥에 앉을 정도는 아니지만 의자가 있으면 앉아보고 서서 보시면 서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의 차이에 따라서 시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항상 살펴요.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의자에 앉아서 위를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정말로 후다닥 뛰어다녔어요. 그 내면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다 둥근 내면이긴 하지만은 어떤 그 둥근에 따라서 어떤 느낌인지 막 뛰어다니면서 사진 찍고요. 정신 하나도 없었죠. 마음속에서 20분의 사진의 여유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빨리 찍고 나오는 게그 사실 사다 보니 굉장히 저의 편의를 봐주신 거예요. 만일 제가 사서 했다면은 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도 있죠. 혹시라도 뭐 여기 책이 얼마나 비싼 건 아니겠지만은 이게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무슨 기물을 파손한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랑 저는 이제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엑스터 도서관의 사도님이랑. 저를 뭘 믿고요. 그렇잖아요. 어,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의를 베풀었는데, 웬만하면 그 선의에 배신되지 않게 되게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면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측창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때 6시니까 비 오는 날 6시에 햇볕치고는 뭐 어두운 편은 아닌데, 만약 강렬한 햇빛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느낌이 어떨지는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 교장실이 이런 데 위치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창문이 바깥쪽으로 나 있으니까 답답하진 않을 텐데, 제가 만일 루이스 칸이면은 여기도 창문을 뚫어서, 이상할까요? 이 안쪽에 중정을 바라보는 그 뷰도 만들었을 텐데 그건 안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여기 창문을 뚫었을 때 여기에 반사돼서 내려온 빛에 방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반사판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유리로 의해서 산란이 되게 되면은 이 빛의 감이나 질감이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저 같았으면 당연히 여기서 이 안쪽에서 바깥쪽도 보고 안쪽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꽉 막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하고는 생각은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환기팬이죠. 환기팬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사실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다니면서 여기서 한 컷 찍고 여기서 한 컷 찍고 여기서 한 컷 찍고 다 했어요. 아, 요게 지금 201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그때는 50대게 딱 1년 전이라서 좀 체력이 났나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올라왔던 계단이요. 근데 이것도 참 이렇게 위에서 보면 되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 그 참, 그니까, 뭐랄까, 되게 단순한 건물인 것 같으면서도 그 높낮이, 높이, 위치에 따라서 요런 것들이 그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를 나타내면서 다양한 어떤 느낌을 내줘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것도 아마 루이스 칸도 모델을 많이 만들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단순히 도면만 그린다고 알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히 모델을 만들어 보고 그에 대한 느낌을, 물론 이 모델 스케일을 작게 만들면 안 돼요. 작게 만들면 그 느낌 몰라요. 그리고 또 모델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그런 두꺼운 질감이 있는 걸 써야지, 얇은 질감을 쓰게 되면 또 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없었으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서 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델감을 계속 봤을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도서관 맨 상층 위쪽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서가죠. 서가고 요쪽이 바로 이중예피, 바깥쪽에 외벽과 내벽의 그 중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도서관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저 같은 경우도 그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기도 했지만은, 사설 도서관 같은 데 있으면은, 대학교도 지금 그렇죠. 이렇게 독서실 칸막이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독서실 칸막이에서 공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칸막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진을 봤을 때는 이 영역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대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갖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교수님이 들어가지고, 자, 어, 이 과제는 뭐뭐인데, 어떤 책을 읽고, 3주 후에 서머리를 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책이라는 게, 뭐, 한 세네 권을 줘요. 근데,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그 지적재산권의 문제기가 많기 때문에 교수님이 강의자료 만들 때도 함부로 그 강의자료에 다른 체계를 발췌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발췌해서 그 학생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 하는데, 외국엔 그냥 이런 걸 니들이 읽고 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그 독서실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은 또
뭐 컴퓨터나 이런 게 사용할 수 있게 충전기도 카드도 꽂혀 있죠. 이게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다른 느낌이 들어왔어요. 미국은 110V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그 볼트 기준이 220V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의외로 110V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저도 일본도 110V죠. 근데 유럽은 대부분 220V로 넘어갔는데 왜 미국은 110V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진 찍으러 다니느라고 진짜 똥줄이 탔어요 그때. 예, 이건 아래에서 내려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가 그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교장실이 또 벽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여기 이쪽에는 그게 있죠. 서가가 있고 더 한 층 올라가요. 한 층을 또 올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공부하면 되게 기분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뭐 내가 뭐 기사를 공부하든 뭐 하든 간에 되게 집중이 잘. 근데 이게 또 창문 보면서 공부하면 안 되긴 하죠. 그런 면도 있겠어요. 등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게 다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 이런 식으로 계획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적인 측면도 아마 루이스 칸이 다 계획을 한 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50년이 넘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들은 그만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시공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 건물을 만들 때 이런 혹시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철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잡아준 거죠.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유지 계속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의 계획들도 사실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미리 잡아놔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만 보는 거죠. 나중에 또 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이 가도 계속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 기계나 이런 것이 발달돼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것을 대체했을 때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뭔가의 이런 장치들을 남겨두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계단이요. 정말 이 계단을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김수근 씨 건물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김수근 씨 건물의 계단 형태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보다는 김수근 씨 계단은 여기가 더 이제 전 전돌? 그러니까 전벽돌로 해가지고 올려서 스타일은 다른데,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돌아가는 이런 느낌? 약간 이것도 삼각형으로 돌아가거든요. 노출 콘크리트로 했던 느낌? 요 난간만 전벽돌 난간을 바꾸면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죠. 사이즈가 좀 크긴 하지만은. 그래서 김수근 씨도 공간을 만들 때 67년도 이걸 근데 김수근 씨가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는 우리나라 그 정도의 72년도에 지었는데 공간은 71년도에 지었거든요. 근데 공간 저기 증축가는 76년도인가 77년도에 지었어요. 5년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해외를 함부로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서 직접 보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카피하기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지금 저희 인터넷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책을 봐야 하는데, 루이스 칸의 책은 국내에서는 그냥 한 권도 구하기 힘들었던 시대인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단이 아까 전에 이건 메인 계단 이쪽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또 코어가 있어요. 메인 계단 있고, 요거는 좀 다른 식으로. 여기가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저기 교장실 올라가는 길이죠. 뭐, 독특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요런 식의 스타일은 옛날 대학교
학생회관이나 요런 데 요런 식의 비슷한 스타일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양쪽으로 나누는 것들은 꽤 많이 썼던 옛날 학교의 그런 코어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잘 안 쓰지만요. 지금은 사실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죠. 엘리베이터가 또 원래 이게 5층짜리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돼 있고,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엘리베이터 영역이, 제가 이걸 갖다가 공부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줄 알았어요. 평면상으로.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봤을 때, 그럼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따로 설치한 것이 아닌가라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이걸 만들 때 엘리베이터는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다시 살펴보니까 제가 착각이었어요. 왜냐면은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나중에 넣는 거는 굉장히 무리스러워요. 실제로 이렇게 공사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엘리베이터 카라 이 기계를 바꾸는 거는 이거보단 쉬워요. 그런데 원래 없었던 걸 갖다 하려면은 바닥도 뚫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양여자대학교 디자인관도 나중에 리노베이션해서, 원래는 제 기억으로는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위에 층을 더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층고가 5층 아래는 층고가 낮은데 그 위층은 좀 층고가 높아요. 더 증축을 한 거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원래 지금 그 지하 1층은 엘리베이터 하나 말고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그 바깥쪽에 있는 야외 엘리베이터는 그 증축하면서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건물 사실 새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전 말한 그 계단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노출 콘크리트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세한 디테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 킴베리도 말했지만은 그 안도다다오가 느낌은 분명히 달라요. 안도다다오의 노출 콘크리트는 확실히 부드러워요. 여기는 그 정도의 부드러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도다다오는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햇빛에서 빛과 그림자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딱 졌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빛과 그림자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선호하는 건축가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면을 갖다 훨씬 더 매끄럽게 만들어야 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루이스 칸은 그거보다는 턴이 약간 이렇게 뭉그러지게 하는 느낌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표현에 대한 것들이 있죠. 건축가가 선호하는 빛과 그림자의 형태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말하자면은 르꼬르제는, 저는 예전에는 잘 생각을 못 했는데, 르꼬르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르꼬르제는 확실히 빛이 퍼지는 것을, 루이스 칸보다 훨씬 더 빛이 반사되거나 퍼지는 것들을 더 좋아했던 타입의 건축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르꼬르제가 사용했던 그런 노출 콘크리트의 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져도 면이 이렇게 완전히 평평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예쁘게 떨어지지 않아요. 되게 거칠게 떨어져요. 거칠게 떨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그 반사되는 부분은 페인트로 커버를 쳐서 훨씬 더 은은하게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이 명확한 게 안 되는 도리어 그 페인트 품질 같은 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페인트를 사용하든지. 그리고 또 반사되는 부분에는 또 페인트를 사용하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재료 사용에 있어서는 루이스 칸은 조금 더 꼬르부지보다 실험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기 것만, 자기의 디테일을 고집하려는 성격들이 좀 강했다는 거죠. 근데 좀 다른 얘기지만은, 여기에 이 건축의 이 그냥 스테인리스 난간은 좀 아니네요.
이제 그 맨 위층에서 본 건데 이쪽이 이제 교장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돼서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남으니까 되게 애매하게 윗부분이 되게 애매하게 남았다고 했잖아요. 애매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애매하게 남아 있어 가지고 내다보기도 되게 야무하고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걸터봤을 때 느낌은 맨 위라고 해서 더 뷰가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맨 꼭대기보다는 이 중간층에 가장 원이 똑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더 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꺾이니까 도리어 이제 고개를 내밀어서 사진을 찍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의외로 그렇게까지 뷰는 좋지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15분 만에 나왔어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더 이상 못했죠. 어, 사실은 그 다음 날도 가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다음 날은 도저히 그 다음 일정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다음에 한 번 더 가자. 그런 생각으로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7주차 2차 시 루이스칸 건축을 마치고요. 8주차 1차 시에는 그 대망의 솔크 연구소를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어요.